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지난주 신고점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가 시장에 남아있는 가운데 모멘텀 부재와 차익 매물에 시달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47%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6%, 0.2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 개선 소식에 따른 원자재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9.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0.82%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3%, 0.24%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6월 도매 재고가 0.2% 하락하며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도매 재고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울러 도매 판매는 5월 1.5% 상승에 이어 6월엔 0.4% 올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9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일부의 미국 수입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60일 이내에 ITC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9월 FOMC가 될 것이다. 이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쏟아지게 되면서 뉴욕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7주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고 합니다. 3대 지수 모두가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주간 기준 다우지수는 1.5% 정도 하락 마무리가 됐었죠. 지난주 주 중반 이후에 코스피도 흔들리면서 주간 기준 2.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큰 코스피가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0.5% 정도 오르면서 550선을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으로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스마트 그리드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점검해 보면서 오늘장의 관심 종목까지 추천받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절기상으로 말복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이 찜통더위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지난주 월요일만 잠깐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내렸었어요. 장마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 서울은 좀 비가 내렸었지만 아래쪽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는 찜통더위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일단 실질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기 위해서는 네. 인구가 많은 쪽이 좀 더 더워야겠죠. 그래야지 그래야지 좀 더 필요성이 좀 대두되겠고요. 서울 경기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산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쪽이 어느 정도 좀 더 더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중요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스마트 그리드 그만큼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를 어떤 뜻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좀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 있다면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기를 그냥 쓰는 방식이고 스마트 그리드 그만큼 지능형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어느 정도 잉여된 어느 정도 전력을 ESS라는 중간에 전기 저장 장치로 인해서 저장을 시켰다가 소비자가 원할 때 그 부분을 뽑아 쓴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는 지능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쌍방향이 된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매기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런 스마트 그리드 자체가 지금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창조경제의 핵심이 IT 접목 기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IC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는 좀 더 스마트 그리드의 이로운 혜택으로 좀 더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좀 더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 사용 시 전력 사용량에 대한 감소 효과를 좀 더 나타내는 그림인데, 2010년까지 처음에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상당 부분 하단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 자체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만큼 전력 자체를 상당히 많이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더 대두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부족한 전력 자체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2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꾸준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예상을 넘는 수요 증가로 예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어제 뉴스나 아니면 그저께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자분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예비 전력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 같이 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유럽, 그리고 미국, 아메리카 쪽에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죠. 선진국 쪽에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정부 정책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꾸준히 발현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만 더워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35도, 36도, 그리고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41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만큼 지능형 전력망을 사용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근본적인 목적은 전력을 줄이자는 거죠. 전력을 줄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8월 말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입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국책사업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말 그대로 지금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업종 자체가 그냥 다 올라간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 패턴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이런 무더위에 반짝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단으로 많이 내려가고 이런 종목으로 보실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더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바로 스마트 그리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오늘 시장이나 아니면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곳은 바로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곧장 어느 정도는 지금 가셔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상당 부분 선두권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업종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 지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실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그리드는 좀 더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안은 괜찮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상당 부분 우리가 가격적인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이번 연에만 반짝 테마가 오겠지 보다는요, 좀 더 길게 생각하는 안목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테마적인 성격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장기적인 접근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얘기를 들어볼게요.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삼성 SDI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깜빡하고 모르고 또다시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만큼 또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종목군이고. 네. 왜 삼성 SDI를 제가 왜 이렇게 매니아적으로 좋아하냐면, 일단은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막전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삼성 SDI, 그리고 최근 들어서 테마가 일고 있는 로켓 전기, 이런 종목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로켓 전기를 살 것이냐 아니면 삼성 SDI를 살 것이냐, 당연히
회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분들은 삼성 SDI를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형전지 분야에 대해서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또 좀 있으면 구글에 어느 정도 워치 뭐죠 그게? 워치 스마트폰인가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삼성에서 벌써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방막전지가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 한 번 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들고 가는 입장에는 바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라는 거죠. 그만큼 ESS 장치에 바로 어느 정도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삼성 SDI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국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입찰자 선정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선진국에 같이 불고 있는 바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삼성 SDI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분명히 유지할 수 있다고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삼성 SDI가 오른다는 것은 좀 더 에너지 저장 장치 아니면 대형 전지 그리고 2차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또다시 한번 보일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낸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하단에 지금 그 전에 제가 162,500원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자체를 지금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평선을 좀 더 좁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주를 보시더라도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격 때문에 못 오르는 거지, 지금 충분히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좀 더 열어놓으시고, 만약에 오늘은 스윙주 관점에서 제가 매수가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스윙주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16만원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단계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가는 똑같습니다. 15만까지 열어놓으시고요. 거기에 1차적인 목표가는 20만원까지는 무조건 홀딩할 수 있는 자리. 그만큼 지금 16만원 아니면 16만 5천원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세는 무조건 20만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군이 바로 삼성 SDI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15만 5천원에서 16만원 정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0만원까지 들고 가보자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병곤 전문위원님의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종목박스 시간 투자인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테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참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3D 프린터 자체가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그 총기에 대한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실제 사격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은 뭔가 만능 물질, 만능을 제조하는 이런 프린터,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평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 3D 프린터 사업 쪽도 아직까지는 그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갑자기 또 어제 금요일 날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제일 크게 이제 역시 이슈가 됐던 게, 삼성의 3D 프린터 사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면서, 그 삼성이 달려들게 되면 뭔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3D 프린터 관련주는 국내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세중이나 아니면은 SH에너지화학이나 MPK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3D 프린터 쪽에 관련성이 큰 종목은 세 중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PK 같은 경우에도 회사 자체가 스스로 나서서
우리는 3D 프린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타다가 꺾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좀 거리가 멀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세중 쪽에, 세중 자회사인 세중정보기술이 3D CAD 쪽을, 삼성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은,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그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우상향 형태로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 도중에 3월, 4월, 5월 달 정도에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도 적고 또 박스권 돌파가 나온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 분명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눌림목을 좀 줬을 때 저가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은 좋은 투자 성과를 올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뭐 시장에 그 상승을 주도하는 주도 종목군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오늘은 3D 프린터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추가 상승 여부 주목해보자. 차기 주도주 가능성도 있겠다. 긍정적인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죠. 8월 5일에 말씀해 주셨던 S에너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S에너지 일단 매수하셨던 가격이 12,500원이었고요. 지난 8월 초반 정도 한 13,5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일단 매수 추천하셨던 가격대는 그 이후였었고 지금 다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 기회로 본다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제 이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은 상당히 좋지만은 무조건 돌파를 할 때 올라가면서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좀 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관계로 이제 대기 매수 형태로 충분히 기다렸습니다만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주가가 거기까지 원했던 가격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그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매수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 사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요. 시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실매매를 해보시면은 이 조정시 매수라는 개념이 같은 종목을 갖고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은 좀 여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또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이런 데서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특히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것과 그냥 사는 것과 보통 한 그 수익률 면에서 한 20에서 25%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같은 종목을 갖고도 결국 손해보고 나왔다 이런 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오랜 주식 격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식은 타이밍의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목도 종목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기다려서 산다든지 좋은 시기에 좀 더 불리하지 않는 가격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잘 매수가 됐고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이 좀 더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전보다는 서서히 올라서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업종은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가격을 계속 손해 단가까지 낮추는 치킨 게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돼가는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기존에 남아있는 업체들이 과거 반도체 업계가 그랬던 것처럼 상황이 좋아지면서 호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갖자 뭐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S에너지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말씀하신 이후에 적절한 조정시 매수 가격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S에너지 외에도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볼 만한 종목 또 한 가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 시장에서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남북 경협이잖아요. 네. 근데 이 남북 경협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오히려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종목 때문에 잘 가다가 그 내용들 때문에 급락을 해버리는 종목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대표적인 종목이 스페코 같은 전쟁 관련주인데요. 사실 스페코는 전쟁 관련주로만 분류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전문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 부분에 매출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진행이 좋았었는데요. 남북 경협 관련 내용이 뜨면서 단기간에 하한가도 한번 갔고 그 다음 날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 남북 경협주를 추격 매수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기회로 매수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매수가를 대략 3,600원에서 3,700원 정도 보시면은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을 살짝 넘어선 가격 4,500원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3,000원 정도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발상적인 관점으로 오늘 관심 종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스펙코 꼽아주셨었고요. 조정 시 매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3,600원에서 3,700원, 목표 가격은 4,50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김보람 앵커님 어디 당황하셨습니다. 어디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예,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예. 제가 없는 동안에 그래서일까요?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2% 넘게 내렸습니다. 1880선까지 내려왔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4거래일 연속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번 주 흐름은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김보람 앵커님 안 계시고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오늘 출연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황하셨죠? 주가 자체가 여러분 울고 주가가 크게 안 빠졌죠? 안 빠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여러분 아다시피 29일 상승했었는데요. 5일 만에 무려 5일 만에 상승폭의 2분의 1 조정받는 그런 사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이제 여기서 꺼질 것인가 빠질 것이냐 이렇습니다. 일단 속설의 휴가 기간에 주식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이거는 여러분 아실 건데 저는 잠시 쉬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 자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880짜리 이 자리에서는 주식을 저점 매수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가 수익이 많이 나는 자리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매수자리다.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그거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자체가 어쨌든 간 20일 60일 골든 크로스 나는 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에 선반영되면서 조정을 충분히 받아넣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제 이 프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제 60일 이평 자체가 아직까지 며칠 좀 더 남았어요. 며칠 아직까지 한 14일 정도 남았는데요. 14일 후에 이제 조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일단은 여러분 쉬시고 찬바람이 부는 처서 전후에서 주가 자체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말씀드려 지금은 이제 주식 시황보다 선물 시황을 주식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한 1년 전부터 이제 선물이 주가 되었죠. 선물의 시황에 주식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도 지금 장 자체를 이제 행방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못 찾으니까 개인도 더불어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들 전부 짧은 단타만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한번 아직까지는 액션을 취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대 쪽이 액션을 취할 때 외국인 기관들이 선물을 비중을 높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액션 취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먼저 액션을 취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화가 보통 1,100원 전후 가까이 오면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빠졌다가 주가 강세를 저는 보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강세를 보일 걸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 21평 아래이기 때문에 떠봐야 21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세월의 약이죠. 세월의 약인데 우리가 이제 텔레비를 항시 주가가 신고가 났을 때 보면 몇 개월 만에 2,000포인트, 몇 개월 만에 2,000포인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2,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멀리 갔었을 때 보면
한 8개월에서 9개월 걸립니다. 그 전에 2,000포인트 다 오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많이 주가가 뭐 누르고도 8개월에서 9개월 되면은 한번 옵니다. 8개월, 9개월 개발 2918, 180일인데요. 주가 자체가 뭐 여러분 지금 50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100일 내로는 2,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주가가 빠져도 지금 빠질 게 없고 올라도 아직까지 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야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300일 2평에서 저항받고 지금 밀리는 그런 자리인데요. 300일 2평 받고 밀리는 자리인데 300일 2평에서 주가 자체가 쉽게 이제 300일 2평을 뚫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60일 2평이 상승 트렌드로 가야 됩니다. 예, 지금 60일 2평이 이제 위쪽이 잘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가 선행스팬 1, 2가 지금 꼬인 그런 부분입니다. 꼬였다는 것은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이번 주 목요일날 사고를 한번 칠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날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한번 사고 칠 것 같은데 선행스팬2가 강력히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기준선까지 강력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이 자리에서 어떤 큰 변곡이 한번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저는 이 변곡이 상승 변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하락 변곡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상승 변곡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매물을 일부 매물은 계속 갖고 계셔야 되고 특히 주가가 상승 쪽으로 간다면은 거래량이 동반되는 대형주 쪽을 보셔야 된다. 저는 이 상승으로 보는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에 애플하고의 이제 전쟁에서 물론 뭐 2패했습니다만 의미 없는 2패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 주가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300일 2평까지 137만원 하다못해 135만원에 있는 60일 2평까지는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거의 10만원인데 10만원 같으면 100포인트거든요. 삼성전자 만원의 주가 실수 1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 자체를 한번 냉정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주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된다. 그리고 선물의 평균 가격이 아직 245 정도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선물이 올라가면서 선물이 지금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선물 평균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선물 평균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는 선물 평균 가격에서 주가가 한 10%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가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 또 뭐 크게 좋게 보지는 않지만 주식을 좀 호전적으로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볼륨저 밴드를 보면 252일까지 1.5까지 열려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좋게 보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미결제가 워낙 많습니다. 미결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세요. 1880포인트인데 일단 이번 주는 제가 볼 때 1900을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1900을 만약에 못 간다면 제가 볼 때는 1860을 다시 하강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900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1900에 목요일날 변곡에서 큰 변곡이 안 나온다면 1860까지 주가가 한 20포인트까지 밀릴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려봐야 1850이라고 했고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 금요일 녹화분에 상세하게 내용을 충실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피봇으로 봐서 1880포인트 지금 자리에 강력한 월피봇의 피봇이 지지 피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봤을 때 주가가 빠져봐도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주가 빠져봐야 10포인트입니다. 피봇 자체 1피봇이 1870포인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돈 먹기 무지하게 힘들죠. 이럴 때서 여러분 단무지 정신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우리나라 장 또 외국 장 같이 선물이 우선시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선물 공부 하실 분들은 매주 토요일날 오후 4시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 오시면 한성의원에 오시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흑산병에서 오늘 주가 자체가
6일 연속 빠졌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볼 때 양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양운이 나오더라도 주가 자체가 힘이 있는 그런 양운이냐? 힘은 없습니다. 힘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 61일평이 고점이 잘릴 때까지는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2주 정도는 여러분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세요. 쉬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박스권 매매 치실 분들은 짧은 박스가 여러 번 나옵니다. 짧은 박스권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21일평과 61일평 골든크로스, 이 골든크로스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양운이 나올 건데, 보통 골든크로스 나올 때 선조정 받으면은 21일평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저는 1900포인트 그 아래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또 주가까지 짜증나게 합니다. 속에 열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애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절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세월이 약이르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위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목균형표상 이번 주 목요일 정도의 변곡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상승 변곡 쪽으로 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1900 가지 않을까 전망하셨는데 만약 가지 못하게 된다면 1860을 하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둬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선물 시황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갑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성제약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유와 전략 함께 할게요. 네, 그 동성제약은 제가 한 3개월 전에 한 30% 정도 수익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다시 바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동성제약입니다. 제약 및 바이오 관련 회사입니다.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제약의 성격, 제조 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 방법의 특징, 사업 부분의 구분의 계속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의약품 사업과 화장품 사업 및 관계기업의 LED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15%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제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700원에서 4,9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약 10% 정도인 5,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6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동성제약 지난 3개월 전 정도에 한번 30% 정도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일어나는 기회를 잡아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제약주 가운데 한 종목도 추천하신 종목 가운데 수익을 낸 종목이 있는데요. 7월 30일에 말씀해 주셨던 신풍제약입니다. 2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6,000원이 목표 가격이 되어 있는데 6,300원까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현재 제가 매일 차트 2,000 종목을 매일 돌립니다. 제가 10년 넘게 약 지금 생각해보니까 5,00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이라든가 시황 그런 종목은 제가 잘 보는 그 습성이 있는데 현재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또 바이오주도 상승 추세인데요. 동성제약 잘 보시고요. 오늘 그 신풍제약은 제가 AS에 들면서 매도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제약 및 바이오 회사입니다. 관절기능 개선제와 소염 진통제, 항생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850%로 우량한 회사입니다. 지난번 제가 약 9% 수익 시 절반 매도를 드렸고요. 어제까지 약 16% 이상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풍제약은 매도를 잘 하시고 동성제약을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가 강연을 했는데요. 서울 시내와 경기도 일대의 폭풍으로 인해서
강연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폭풍으로 인하여 강연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의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6시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5번 쪽에서 좌측으로 약 150m 정도 오시면 한성병원 건물 3층에 있는 지원투자 에셋에서 제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강연을 하겠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어서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장 주목해야 할 이슈 점검해 보고요.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중앙증권연구원의 남은호 원장님 전화로 연결해 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결국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 기준으로는 결국 7주 만에 최악의 한 주였다라는 말도 들리던데요. 고점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요.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결국 2% 넘게 지난주 내리면서 18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팔고 있는데 현재 시장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적정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난주 한 주간 쉬어간 흐름들은요. 굉장히 앞으로도 더 상승하기 위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휴가 시즌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공백 상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하반기 전략을 가지고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아마도 이번 주까지는 계속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번 주도 일정 부분의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지수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이 표를 보시면은 미국의 산업 생산이 지수를 앞질렀던 때가 통상적으로 앞질러야 되는 상황인데요. S&P 500 지수가 산업 생산을 앞질렀던 부분이 1999년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07년 정도에도 살짝 앞질렀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주가 수준은 미국의 산업 생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재는 분명히 좀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나스닥이 기술적 포인트가 3,600포인트대인데 3,600포인트대에서 좀 더 소화해 나가는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의 증시가 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유럽 경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따라서 유럽 증시가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1-4분기를 최저점으로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요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4분기를 통해서 4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가운데서도요 이 유럽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 관련 이 수출 품목 중에서 지금 전년 대비 현재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 좀 크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 역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등의 휴대폰 관련 산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들 계속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 측면으로 본다면은요, 뭐 특별한 이슈나 특별한 재료는 단기간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은 지금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그리고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는 점진적인 안정적인 바닥권 다지기와 점진적인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지 않나. 즉 급반등이 어떤 정책적 이슈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오는 일련의 흐름들보다는 자생적으로 주가가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한 흐름들로 전개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더욱더 중국 증시는 바닥을 만들어두고 다시는 이러한 포인트대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증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현재의 하반 경직성을 완전히 확보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2090포인트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가 2052포인트니까 2090포인트까지 점진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면 유럽의 증시와 그리고 중국의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하방을 막는 어떤 막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점진적으로 좀 안정성을 찾을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한 4일 연속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 매도세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내용들은요. 미국 증시의 조정의 어떤 라인도 있겠지만은요. 이 선물에서 미리 먼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지난주 보시면은 약 한 10,000계약 정도 가까운 매도가 먼저 나온 이후에 현물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다시 3,000계약 정도의 선물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어떤 추가적인 현물에서의 매도보다는 현물에서의 이제 환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9월 선물 만기일 때까지 외국인들은 최소한 한 10,000계약 정도는 추가 매수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이 뱅가드 펀드 나간 이후에 미국계 자금의 유입이 가팔랐다. 그리고 또한 1월부터의 현재까지 상반기 투자 전략을 보면 외국인들이 약 58,000계약 정도의 선물에서 순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반기 우리 증시의 어떤 회복을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들 전체 시장을 계속 누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물에서의 매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고요. 역시 시장의 키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제 전 주말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시장에서 어떤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 이렇게 힘이 없이 떨어진 적이 별로 없지 않는데요. 이 반등 또한 굉장히 좀 느리다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어떤 변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겠지만은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외국인들이 귀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삼성전자에 가장 좀 큰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지만은요. 기술적으로는 이 125만 원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5만 원 안착이 가능하다면 한 단계 더 충분히 반등이 났을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 125만 원 안착 실패한다면 또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아주 우려의 어떤 가능성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5만 원을 과연 언제쯤 안착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이 안착 여부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늦어도 수요일 안에 완전히 125만 원 안착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 욕구보다는 매도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이번 한 주는요.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목요일 날 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번 한 주는 코스닥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코스닥이 좀 기술적인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서는요. 현재
560포인트 부근에서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수 때는 분명히 돌파가 되어야 될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모멘텀이 현재는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코스닥의 상승에 어떤 가장 큰 힘을 실어주었던 종목은 역시 셀트리온이거든요. 근데 이 셀트리온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는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최근의 흐름들 자체가요. 굉장히 투기적입니다. 상한가에서 거의 하한가.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경우에는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했을 경우에는 이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을 좀 자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역시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순환매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현 시간 흐름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IT군들이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화학업종들 그리고 철강업종들이 현재로서는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요 계속해서 순환매 수준이고 지금은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다시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는 흐름들이요 이번 한 주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코스닥 실적 시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는 타이밍이죠. 실적 시즌 끝단에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도둑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시점부터 점진적인 매집이 시작되니까요. 동반적으로 보유 또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아침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증권연구원의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복 더위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좀 가실 것이다라는 말과는 달리 이번 주 내내 찜통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이번 주 더위와는 다르게 증시는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점을 조금 희망적으로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더위 속에 건강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